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오프닝 때 1차 무역 협상 사인이 됐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 줄 평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뭔가가 나왔다. 근데 추가된 게 없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의 영향력은?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뉴스에 팔아야 된다. 종목에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종목 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도 이 격언은 통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렸던 가장 큰 호재였던 게 네. 이제 끝 이게 됐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은 이제 시장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미국 시장 18배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미국 시장이 한 15배 정도 받는 게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게 정당화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런 실적이 엄청나게 가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닌 상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항상 좋았죠? 뭐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열심히 해, 정말 빠르게 달려, 오빠 달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만 올랐습니다. 얘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잘 나와야지만 이게 그랬구나라고 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올라가다가 스크래치가 한 번만 나버리면 이거 뭐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가야 될 시점이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담아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팔까요 그러면? 우선은 5일선 예.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고 추세 매매. 있는 추세니까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가는 놈입니다. 근데 아하. 5일선이 깨지기 시작하면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틀 정도 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또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강세는 요놈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탑 추세 매매 가능하다라는 내용 정리해 보고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HLB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하한가로 직행을 해서 이거 괜찮을까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한 5%대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좀 정리해 드릴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요. 미국의 자회사 엘리바 알렉스 김 대표가 리보세라닙 이거 위암 4차 치료제로 미국 신약 허가 신청할 계획이다. 원래 3차 치료제였잖아요. 네, 근데 3차 4차 치료제로 떨어지는 거니까 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하한가로 직행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사 측이 진화에 나서면서 이 영향 때문일까요?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기에는 3차든 4차든 지금 신청 결정된 게 아직은 없다. 그리고 리보세라닙 이거 허가 신청 계속 미뤄지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걸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말 외에도 다른 파이프라인 연구도 지금 성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HLB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핫뜨거했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뉴스만 이런 팩트를 얘기해 드리자면 어제 미국에서는 야 우리 4차 치료제로 등록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왜? 시장 규모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 규모에서 완전히 탈락이 돼버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와서 아니야 아직 아니야 우리 3, 4차 아직 결정 안 됐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게 다른 파이프라인입니다. HLB 하면 리보세라닙 이거밖에 없었는데 야 다른 어떻게 보면 이런 암 치료제를 우리가 또 만들 수 있어라는 식의 이런 기대감을 주게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앞에서 얘기 드렸던 4차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HLB한테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제 회사 측의 이런 얘기만 보면 긍정적인 이슈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주가상으로는 뭐 13만 5천 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조금 어떻게 보면 손을 좀 작게 잡고 내가 꼭 팔아야 될 시점이 되면
무조건 파셔야 되고 손절이라는 생각을 꼭꼭꼭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HLB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HLB를 비롯해서 다른 제약바이오 지금 네, 조심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네. 구간이다라는 부분 확인을. 뭐 사실은 지금 우리 JP 모건 뭐 컨퍼런스가 지금 열리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 자, 이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선반영이 된 측면도 있고요. 이것마저 마무리가 돼버리면 도대체 그 다음에 뭐가 있지라는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될 것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네요. 소문에서도 뉴스에 팔아야 된다, 이 시점이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보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완성차는 찡찡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굉장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다뤄드렸던 내용이죠. 제네시스 처음으로 SUV 브랜드가 나온 건데 GV80이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판매 어제 첫날만 15,000대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회사 측에서도 오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라는 반응입니다. 첫날 하루만 올해 목표를 절반 이상 넘은 건데요. 그리고 연내 가솔린도 출시할 예정이고 미국에도 수출 예정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GV80에 만도의 레이더 시스템 들어가서 자동으로 차선 변경하는 그 시스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만도 두 종목이 나란히 한 3%대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평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좀 많이 재미없었습니다. 사실은 주가의 흐름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판에 다른 사람들 바로 IT 쪽이 우르르 움직이면서 현대차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이 잘 돼야지 주가가 많이 움직여줄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SUV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게 멈춰버린 후에 야 추가적으로 뭐 될 게 있나? 라고 했는데 바로 이 GV80이 드디어 등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바로 모멘텀이 하나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랫단은 확실히 잡아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우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동안 좀 못 갔으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움직일 만한 게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효과 이제 시작하면서 현대차도 부릉부릉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차 목표가는 좀 작게 잡겠습니다. 12만 6천 원 정도까지 우선 1차 목표 뚫은 다음에 2차 목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도는 어떠세요? 만도도 좋던데요. 이제 만도도 뭐 제가 항상 좋아했던 종목인데 자율주행 이쪽 라인에서 야 너희들은 말고 다른 회사랑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미국이랑 그렇죠. 걔들이랑 하면서 만도의 이런 그런 추진력은 이렇게 많이 내려와 버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만도 누구 계열사예요? 현대차 계열사입니다. 현대차가 쉽게 버리지 않을 겁니다. 현대차의 장점이 뭐냐면 자동차의 모든 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걸 다 해먹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좋은 거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즉 현대차가 가면 만도도 같이 가져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네시스의 효과가 시작되었다. 긍정적인 평가, 현대차와 함께 만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는 NHN 보겠습니다. 페이코의 성장 기대감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요. 정책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 얼마 전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그 수에 어떤 기업이 받을 것인가 가장 많이 증권가에서 지목되는 게 바로 이 종목이더라고요.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한 기대, 페이코 가치 제고 전망, 그리고 3월에 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전해지면서요. 주가가 요즘 강한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연속 순매수하고 있으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강세, 이달 들어서만 한 18%, 19%의 급한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안 쉬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어떤 평가세요? 네,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가자. 계속해서 빨리 달려. 6일간 갔는데 계속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NHN 같은 경우가 이 페이커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데이터 3법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정말 진통을 많이 겪었는데 통과된 지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열심히 움직여 줄 수 있는 거리가 마련이 된 것이다라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금량이 많아서 얘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 오랫동안 쉬었던 만큼 체력도 많이 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 목표가는 84,000원 정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H의 좋다라는 이야기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 기업도 그러면 지금 사봐도 되는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SK텔레콤 주가도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13거래일 연속 오늘까지요.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시총 30조 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19조 원이거든요. 상승 룸을 굉장히 크게 잡고 있는 건데요. 가능할까요? 작년에 5G 과도한 지출 우려 때문에 발목 잡히면서 한 10% 넘는 1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볼 때다. 다시 주가 상방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 이것은 예.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얘기가 많이 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시장이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쏠려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그쪽이 많이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꺼지기 시작하면 SK텔레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중장기적인 투자가들은 괜찮습니다. 배당만 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 지주회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들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좀 한 그런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쪽 방향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SK텔레콤은 뭐예요? 대표적인 그냥 안정적인 주식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려가기 시작하네. 그럼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될까라고 하면 바로 SKT를 여러분들 그때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급할 건 없다. 천천히 가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어떠한 방어적인 수단으로서는 괜찮은데 지금 당장 보는 건 아니다라는 김권진 차장의 의견까지 SK텔레콤 정리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